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주무셨어요? 오늘은 원래 저희 이종성 대표가 넥타이를 메고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역시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저 뒤에 앉아서 원장님들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로 딱 나이가 40인데 예, 아직 무슨 얘기를 할 때 인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아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데 저는 이제 기본 100살까지 살 예정이라 그래서 근데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들 들었어요. 처음 가는 집에 가면은 그 집이 가진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이 집 참 좋다. 제가 받는 전반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또 역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을 몇 개 만나서 이게 뭐지?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을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는 마케팅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회생활 전부를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살아서 다행히 몇 가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주제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24시간 밤을 새서도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워낙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분야고 또 경영 전반에 걸친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한두 시간 안에 역시 핵심만 잡아서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무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모두들 시각들이 다 다르시죠. 어떤 아까 기관지 안 좋다는 원장님은 마케팅의 처음 시작 부분인 그 상품 기획 쪽에 중점을 두신다는, 물론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상품 기획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상품이 있거나 백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덧입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무기로 만드는 시장의 특성이 없어요. 상품을 변형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놈만 패라. 집중 공략의 원리를 아시는 저쪽에 세일즈 포스트맨이라고 보통 하죠. 2대 영문과 나오신 엄마를 잡거나 아니면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빠를 속된 말로 한 놈만 계속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하고 공통점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각각의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그냥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제가 그거였죠. 처음에는 역할 분담을 통한 강사와의 팀워크 형성 읽어드렸는데 그 주제도 중간중간에 잠깐 다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게 잘 찾아져가지고 이 원장님들이 서로 발표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원장님들께서 직접 발표하시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들이 다르시고 말주변이 다르시고 전문성이나 역량들이 다 다르셔서 남들이 하는 거 내가 하겠다 해봤자 중심점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비단 학원에 국한되는 얘기만은 아니니까. 자, 한번 잠깐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고 11조 울산에서 발표, 울산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은 이제 인상적인 말들이 많아요. 교육자로서의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원생 2배는 한 배 맡기자는 오늘 뭐 다들 카피라이터 진짜 이분께 느끼는 이분은 좀 혹시라도 다른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으셨었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원생이 주로 주제가 돼서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시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희망과 절망의 합해서 백이다. 이건 뭐 저도 사무실에 가서 저희 직원한테 좀 써볼 예정입니다. 그건 뭐왜 백이지 않아요? 명언들 마음이 아프신 분도 계셨고요. 이 현실이 그 도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 지금 예전에 토스 하시다가 지금 이제 다른 소리용어로 바꾸신 김대한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항상 삶의 도를 강조하시거든요. 혹시 뭐 전주 지역에 계신 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었고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 몽실런니 작가입니다. 네? 몽실런니 작가예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뭘 느꼈냐면 사실은 제가 좀 원장님 존함은 모르지만 원장님께서 다루신 그 주제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테크닉이 아니라 어떤 사고를 좀 사실은 깊숙하게 하는 거죠. 깊게 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나 물론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가장 집중해서 좀 뭔가 들었어야 이렇게 듣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개별 테크닉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이 현실들이 저도 슬프더라고요, 저도. 예, 그리고 학생관리입법, 태형견을 줄이는 학생관리입법을 말씀하시면서 혼자 사색하셨다는 원장님, 상위 10%, 하위 10% 수시상담 이런 원장님께는 제가 주변의 지형을 진군하기 위해서 목표를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들.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대단히 많거든요. 내 주변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정도는 아시는데 중학교가 몇 개고 그 학교에 학생의 학년별로 몇 명이고 남학생은 몇 명이고 여학생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접근해서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산과 들, 험한 늪과 강, 주변에 있는 여러 그 학원들.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 상대라고 인식을 하는데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그 전략적인 기본 개념에서 보면은 그냥 통과해야 할 지형 질문인 거지 장애물인 거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쟁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형 질문이 있어야지 자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숨을 쉬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보통 누구를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옆에 어디 타도 해가지고 무슨 원장 타도 하는데 그분들 없으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같이 사는 거 같이. 근데 이제 그 지형 질문을 내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항상 그래왔던 거지만 다른 학생이라는 말들을 쓰시는데 그 학생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몇 학년이 생각나요? 원장님? 중학교 학생들. 원장님 이슬만 드시고 하시는 그 원장님. 그게 다. 네. 학생을 나누면 어떻게 그래? 초중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초 1, 2, 3, 4, 5, 6, 중 1, 2, 3 여기까지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정도로 보통 나누고 여기를 저학년, 고학년 아니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각각의 상품 특성이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집단을 분류하죠. 그리고 보통 그 표적 세분화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다들 보면은 그냥 이거를 통칭하세요. 이렇게 학생. 근데 얘는 같은 1학년, 2학년인데요.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는 거 아시고요. 지금 다른 집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로 그냥 학생이라고 이렇게 애들로서 통칭해서 말을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표적을 세분화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된 상태에 따라서 이 공약법을 연구하는데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표적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보통 이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상품이다 그러면 20, 30대
직장, 여성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21살이랑 39세랑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직장인도 뭐 수많은 직종이 있어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다른데 사람 환경이 달라서 성격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해놓고 얘네들한테 팔면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타겟팅에 보통 이렇게 고객 시장을 타겟팅할 때 이렇게 종적으로 분류를 해서 소득 수준이나 직업 뭐 해가지고 타겟팅하는 방법이 있고 행적으로 타겟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요새는 3D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잘생겼건 못생겼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강남 살건 아니 뭐 북한 살건 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 여기를 소비 타점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를 소비 타점으로 두고 칠 것이냐 이런 타겟팅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이 학원 쪽에서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유아, 유초등, 초중등, 초등, 중등, 고등, 입시, 특목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눈다. 그분들이 거의 제가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도무지 학생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를 알고 계신 원장님들은 저한테 학생들, 애들 이런 걸 잘 아세요. 얘는 1, 2학년들, 3, 4학년들, 4, 5학년들에 따라서 대처법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거 필력 세분화 하는 것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내가 상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냥 학생이 아니라 1, 2학년 학생, 4, 5학년, 중학교 1학년 항상 이게 입에 배도록 만드세요. 체화시키는 거죠. 반복해서 100번 반복하죠. 100번씩 반복 안 시키시잖아요. 그죠? 100번을 반복하면 저절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 마케터식 사고를 하게 된다. 영어식 사고는 아니라 마케터식 사고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우선 서로는 이렇게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을 좀 벗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막 말이 안 나오는데 마이크를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뭐 하나 틀어드릴게요. 근데 주제는 게 이거 한번 좀 여기 혹시 중국어 전공하시거나 중국어 좀 할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중국어. 중국어. 전공만 하겠습니다. 네? 전공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보시죠. 哪怕入错行，你怕嫁错郎，他的意思大概就是女人的事业，想要做一个成功的女人，就要找到那个适合她的男人。等一下，你肯定误会了，这个才是我。
失败的女人正在眼睁睁地目着我前男友与她刚刚上档的新欢著名女演员黄晶晶享受着他们的幸福时刻。苏菲小姐，我终于抓到你了，你知道吗？苏菲小姐，我终于抓到你了，你知道吗？你的这些漫画集毒视着当今女性对婚姻与爱情的看法。你好大胆子，你竟敢在你的书里说女人只有什么来着？女人只有找到自我，才能找到真爱。听说他回来了，听说他回来了，听说他回来了。苏菲小姐，别喝那么快。你刚才说这是你的第一本长篇漫画小说。 혹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지 혹시 눈치채신 분? 여기서 무슨 말 하는 건지 혹시 아셨어요? 무슨 말 하는지? 어떤 애기들 있잖아요. 영어 입문하는 애기들이 지금 여러분들 심정하고 똑같아요. 야왜 알파벳을 못 읽어? 왜 못 알아들어? 어저께는 제가 엄마를 두고 엄마를 주제로 직접 소비자인 그냥 간접 소비 그러니까 2차적 소비자인 엄마 작가인데 이제 진짜 매일매일 만나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뭐 이렇게 상 주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벌 주고 그거 꼭 알아들어야 된다는 어떤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이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 마음을 모를 때가 많죠. 애들이 어느 정도로 답답해하는지 그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한테는 영어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근데 쉐쉐 뭐 하셨는데 그 친구는 장문면이라고 지금 뭐 경북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인데 지금 2년 동안 제 중국어 과외 선생님 그걸 하면서 뭐 언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주는 게 있어서 틈틈을 이렇게 제작을 좀 해놓은 걸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애들이 참 답답하겠다. 아마 답답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지금 여기 안 되는 분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학원 운영하는데 고민은 없으실 거예요. 소비자를 이해하니까. 아니,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거를 이해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강사들 중에 원어민이라고 부르죠. 희한한 뭐 말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원어민이다. 지금도 아니죠. 습관적으로 학원에서는 원어민이라고 해요. 네. 어쨌든 뭐 다들 쓰는 말이니까 그냥 개념이 새로 생긴 신조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원어민 강사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학원에? 한 분, 두 분. 네. 그러면 지금 손 드신 분 빼놓고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 원어민 강사가 어머니랑 직접 1대1로 교육 상담을 해주게 하는 학원 원장님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제가 왜 이거 보여드렸냐면 제가 저 친구 불러다가 여기 계속 중국어 1대1 모임 좀 시켜! 그래가지고
중도로 얘기하면서 뭐 따라해봐 막 그러면 이러고 계실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당황스러우실 거고 그거를 역이용하시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 어제도 역시 그냥 퍼스널 브랜딩 거 하나 하는데 원어민이 정말로 초강력이라는 거.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강사 인트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없으신가요? 캐네디언인데 키가 2m가 되는 흑인 강사가 흑인 강사들 보통 학교를 가죠? 들어오면 왜냐하면 학교는 여기 왜 원어민이 흑인이냐 그리고 뭐라고 안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터키 친구였는데 6개월을 영어 강사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학원에 취직을 못해서 그냥 미술품 뭐 중개 이거 하고 일단 북미 쪽이래. 북미 쪽 안 되면은 그 남아공이나 이 남반구에서 온 애들 이런 애들은 일단 보통 테헤란 노예는 못 있어. 이 현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취향이 원하니까 원어민을 불러다 놓고 거의 안 쓰세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맥주 마시는 거. 한 분 계시고. 홍대 저희 사람들 홍대에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이랑 아니면 이태원 이럴 때 금요일 토요일 날 나가면 최소 한 3,4천 명 4,9천 명의 강사들이 거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학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 동료나 친구들이 솔로처럼 계속 생기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원장들에게 우리 원장님 이러는 놈 하나도 없어요. 한두 놈 있어요. 한두 놈. 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 연신 사람들 전화번호가 아마 한 50개는 넘을 텐데 그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마셔도 아직 몸이 많아지는 아직 않죠.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피해의식, 그다음에 언제 어느 때 원장의 뒤통수를 칠 줄 못하는 초조함,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애들을 사랑하는 친구도 있지만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애들을 증오하게 하거든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 원장과 제가 한국인 강사들을 다루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 다루시는 건 저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책 몇 번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연륜들이나 개선했다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 지식이 사실 적겠습니다. 그냥 무기를 활용하는 원어민이라는 초강력 무기가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태원생을 주죠. 오늘 나오는 주제가 이렇게 태원생이라는 말이 좀 나오고 역시 저희들 강의 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말이라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태원생을 주제는 가장 확실하고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원어민하고 일주일에 10마디 이상 나누시는 원장님들 술은 안 드신다 하시더라도 그러면 아까 여기 이렇게 원어민 강사가 없는 원장님들 몇 분 손드셨고 일주일에 10마디 이상 나누시는 원장님 손드셨는데 나머지는
하고 매일 맞으시는데 이거 앞에 돌아가는 거죠. 막 이렇게 이렇게. 네? 나한테 말 걸면 어떻게 하지? 엄마 해줄 때 말 걸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주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이 한국어를 잘하는 원어민이 그리고 그럼 한국어를 잘 하는 원어민이 없어도 원어민한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사업적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던진 질문들을 다시 던졌을 때 1개월 후에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던졌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던진 질문들의 손을 쫙쫙 다 주잖아요. 그러면 회원생이 초강력 무기 아니 뭐 비싸게 비행기 값도 주고 방도 주고 못 내주고 뭐 주말에 꼬박꼬박 나오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뭐 나도 나오고 이래도 싫어지고 그러는데 왜 그 좋은 무기를 갖다 놓고 쓰지를 않냐.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다 뭐 부정적인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 한국에 와서 욕먹을 짓 안 하고 내가 또 선생 티처고 그 다음에 그 영어권 특히 북미 이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스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서 일단은 한국 애들보다 한국에서 어리버리 막 맨날 술 먹게 회사 다니면서 사장들 욕은 해도 시키면 다 해내요. 왜냐면 네가 내 보스니까 보스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죠? 뭐 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말에 여자도 있을 거고 남자도 있을 텐데 여자든 남자든 자 엄마 한 명이 딱 와서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누구 상담하신다고 왔는데 얘가 딱 들어와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들어와서 뭐 누구 엄마시죠 이러고 나서 손을 내밀어. 이런 상황이 학원에서 벌어진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네 어떠셨어요 그때? 되게 쑥스러워. 네 반응이 네. 막 그림들 그려지시죠? 야 이거 뻔하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좀 많이 나눴나요? 아니 거의 없죠 지금. 그러시나요? 원어민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서울영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어민 선생님의 그 수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리 영어가 가진 언어로서의 고유 소리를 통해서 익혀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원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마 한 10분 정도씩만 원어민들한테 얘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얘는 성격은 어떻고 수업 태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엄마들한테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뭐 통상적인 수준으로 그냥 대화가 진행됐다 라고 하면 이 엄마가 이번 달까지만 보내고 다음 달에 딴 데 보내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눈 녹듯이. 그런 경험하시는 엄마들 별로 없으세요. 이거는 뭐 진짜 여기저기 다 검증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북동에 어떤 개인 무슨 뭐 어학원인데 프랜차이즈 런칭 프로젝트를 재작년인가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원래 한 250명, 300명 정도가 초등학년 위주로 해서 유지되다가 어떤 내부
60명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원어민 4명, 그 다음에 한국인 4명 해가지고 1대1 이렇게 투어를 하고 거기 이제 조금씩 줄여갔죠. 그 상태에서 딱 보니까 일단 그 전쟁을 하려면 진영 정비를 하잖아요. 진영 정비. 조직을 딱 갖추고 기강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이거 마케팅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장을 나가야 되니까 일단 어떤 자원들이 있나 딱 보고 여기 보니까 그쪽에 제가 실명을 밝힐게요. 션이라는 놈이 아마 얘도 보니까 션 오더넬이세요. 어저께 소개해준 그분도 오더넬 아이리시예요. 네. 그런 분 같더라고요. 아이리시 아메리칸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놈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욕심도 있고 한국 여자랑 결혼도 했고 그 강사랑 같이 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근데 항상 일개 강사로 그냥 막 있는 거야. 아이리시 계열가 맥주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틈만 나면 술을 먹으러 다니고 한국 한국 사람들 술가치형이 나서 진짜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해보니까 야 보니까 이 목동 얼마나 세요. 목동에서 오신 분 목동 혹시 계시나요? 거기 참 진짜 그 신문에 삽지가 이만큼씩 학원 삽지 이만큼씩 들어와요. 한 글자만 걸으면은 그냥 막 1, 2, 3분 다 학원이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체제가 뭐 보원장 체제 뭐 교수 보원장 있고 보원장 교수부장 검직하고 원어민 한국인 이 체제를 이 친구를 헤드티처로 같이 앉혀놓고 이 친구한테 지휘 권한을 주고 학부모 상담을 이 친구한테 맡겼어요. 한국어가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지금 더 이상의 유출이 없도록 나가라. 학원에 원생수 돌리려면은요. 전담 나가고 막 광고하고 뭐 어떤 분 케이블 TV 광고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 계신데 일단은 이거 물 부으면은 어디로 새는 데 없는지 구멍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학생들은 흐르는 줄기들이 있어서 신학교 되면은 어딘가에 또 나와가지고 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줄기 생길 때 그 줄기를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인지 나도 아니면 떨어지는 줄기들 내가 다 받아먹는 줄기가 될 것인지 그래서 구멍을 막는 게 그걸 제일 처음 하셔야 되거든요. 학원에서 원생을 2배로 늘리시려면 2배로 늘리려면 홍보비를 2배로 늘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되나 구멍 먼저 막는 거 항상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퇴원율이 뭐 드리는 만큼 나간다 해가지고 학생 수가 유지되고 정체되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구멍이 큰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학원은 없거든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 다 나간다는 얘기. 어느 정도는 흐른다. 어쨌든 이렇게 진영 정비를 하고 이 친구한테 네가 한번 해요.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이라 그냥 이제 저도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잘해볼게 그러다가 이제 나서서 이제 엄마들을 딱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 그래서 2월 말에 62명이었고 한 번 그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2년 동안 쭉 빠져나갔다. 이해하고 그거 살 수 있나요? 주인도 안 받고 선생님도 안 받고 어떠세요? 문 닫는 거예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거대한 구멍을 얘 혼자 막아요. 일단 딱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상담자나 원장님들 정례가 아니어서 컨셉을 일단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사람으로 잡았죠. 사람으로 잡고 이제 이미지 전략을 깨고 시작해서 쭉쭉쭉쭉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다시 한 200명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한 1년 정도
1년치 채 안 걸렸거든요. 대부분 다 물건이 되면서 이게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학원에는 뭐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하게 만드는 게 원어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품 안에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계신데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1년 있다 갈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야. 원어민은 이래. 이렇게 그냥 만나서 얘기도 안 해보고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책임감. 내가 나도 보람, 성취감. 제가 이거 뭘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어저께 급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급하게 준비하면서 졸려가지고 그것도 날린 건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뭘 보여드리려면 웰컴 투 동막골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거기 뭐 이제 불안민들을 불안민의 촌장이 있고 기억나세요? 네. 북한군이 요새 신기죠? 이렇게 요새 나오는 영화 배우 있어요. 예? 정재 남자 뭐 이렇게 웃긴 애 있잖아요. 하여튼 그 친구도 거기 나와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죠. 네, 아주 고함 한번 놓치지 않고 불안민들을 이런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세요? 보신 분? 네? 기억나세요? 네, 뭐라 그랬죠? 맞아요. 위대한 용도력은 거기서 나온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이래서 그게 정답. 그러면은 뭐 먹이고 계십니까? 뭐 한국인 강사들 포함해서 이거는 강사들에게 뭘 먹이고 계신지. 급여날 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나 진짜 이번엔 어디서 끌어와야 돼 막 이런 분도 계실 거고, 학원 괜히 했다 막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급여날은 원장님들에게 그렇게 과히 기분이 좋은 날들은 아니세요. 이렇게 급여 다들 잘 주시죠? 잘 주시고 사회보험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약속한 돈은 주고, 돈 말고 뭐 주시나요? 관심. 무슨 관심? 네. 관심 받고 있다. 관심 받고 있다라는 일종의 외롭지 않다라는 안도감, 타지에서 안도감을 먹이시는 건가? 관심을 먹이시는 건가? 너와 내가 함께다. 그거 진짜 좋은 말. 빨리 적으세요. 적어. 관심! 자, 고개를 다 숙이시고 빨리 적으세요. 자, 그리고 믿음을 먹인다. 이것도 적으세요. 관심과 믿음을 먹인다. 근데 강사들이 먹고 싶은 건 진짜 뭘까요? 네? 이점. 이것도 적으세요. 네. 급여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니까 먹는 필수적인 요소고, 불안민들에게 위대한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촌장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그들이 원하는 게 그냥 평화로운 삶이에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강사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하나요?
평화로운 삶을 원하니까 돈만 너 그냥 평화롭게 사는데 돈만 줄게 그러면 하루하루 열심히 해줘. 아니 강사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진짜로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맞습니다. 보람. 그들이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내가 돈을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 안 되는 뭐 한 200만 원 한에서 뭐 지원자도 한 300만 원 그 사이에서 보통 한 1, 20만 원에서 230만 원, 250만 원 경력에다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시죠. 그리고 그거 걔네들 적게 버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그쪽에서는 돈 많이 띄니까 걔네들 좀 짭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네들한테 강사들한테 보람을 주세요. 보람? 야, 엄마한테 전화해. 애들 학생을 잘해. 뭐해? 이런 내 손가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하루하루 야 오늘 진짜 기쁘다. 으아! 하고 막 아싸! 막 이러고 내일도 학원 나가서 뭐하지? 얘네들은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막 해야겠다. 막 밤새서 뭐 만들어가지고 원장님 이것 좀 한번 실행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엔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적어도 이거 제 경험상에서는 한국인 강사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학원에 있는 목적이 아닐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적어도 제 경험상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한 징검다리 이동도 생각을 하는 한국인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뭐 평생 학원 강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곳에 한국에서 시각을 보죠. 근데 오히려 야근이나 뭐 조기 출근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 이유만 있으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밤새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이런 션 같은 원업이라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주는 건 인간적으로 이게 아니라 너의 역량을 믿는다는 거. 사람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했고, 그거는 아마 여자도 말의 표현법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인으로 살고 있는데,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매일매일이 괴로운 생활이 또 없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인정은 못 받아.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인 강사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재주 있으면 하시고 리더십 좋고 그 다음에 이건 하세요 그냥. 근데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된다. 이 원어민은. 왜냐하면 가장 강한 무기로 시장을 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학원에 있는 그 원어민들이 어떤 친구는 활발하고 어떤 친구는 말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걔네들 그쪽에 뭐 홍대나 이태원에 그 시간에 한번 나오신 분 주말에 원어민들이나 혹시 계세요? 안 계시면 혹시 지방에 계신 분은 주말에 한번 출동하세요. 제가 그 지리 안내해드릴게요. 거기 가서 걔네들하고 숨을 쉬어보면 온갖 그 성토. 내 한국인 걸 미안해야 되냐? 그런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걔 불만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야. 내 생각에는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야, 넌 이것만 가르쳐. 넌 이것만 해. 저 한국인 강사로 만약에 미국에 갔는데 보니까 막 미국 그 사람들이 막 정해놓은 한국인 커리큘럼이 있어요. 한국어 가르침이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막 말을 못하죠. 취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가르치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만 할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거야. 야, 한국어, 네 생각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 물어보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거 같다. 그래? 너희들 커리큘럼은 이거는 좋은데 원어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현장 필드에서 보면 좀 안 맞다 라고 의견이 받아들여져. 저는 아싸 받아들여졌으니까 한번 이대로 말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책임감 저절로 생길 거 아닙니까? 역할을 분담하시는 역할을. 무언가 얘네들이 나아갈 방향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냥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은 애들 뭐 이렇게 뭐 아웃풋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이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합니다. 그걸 없애는 건 그 보스들이 그걸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원어민인데 상대해보니까 얘는 이래 난 이러고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모두가 다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거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그냥 직급 체계를 만드셔서 주인공자 역할을 맞추시면 영어 부분에서는 책임자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를 잘할까요? 그냥 뭐 교포 같은 그 바리규얼이 아닌 일반 한국 선생님이 영어를 잘할까요? 평균적으로 이분이 잘. 근데 당연히 이분이 전문성이 뛰어나니까 물론 교수법에 대한 것들은 뭐 태솔학이나 뭐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전문성의 폭이나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플레이는 무조건 걔네들이 낫다. 그리고 걔네들한테 그 나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얘네들한테 야 너는 말하기, 뭐 쓰기 커렉션 이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 네가 지휘 감독을 해라. 책임을 지고 걔네들한테 그리고 그 정도 주고 1, 20만 원씩 더 주면은 좋아해요. 1, 20만 원 더 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는 거니까. 믿고 너가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의 불쌍한 아이들의 영어 실력 책임자가 적어도 내 품 안에 있는 거 진지하게 전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속에 이렇게 막 그런 밤에 맥주 마시면서 막 이상한 클럽 같은 데서 풀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나누는 그 얘기. 한국인 원장들 다 쉬시고 한국인들은 다 원어민들 등쳐먹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기서 학원 안에서 웃는데 밖에 나가서 학원 욕하는 원어민 진짜 많다는 거. 여기에도 혹시 한두 명 정도는 그 원어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에이 말자. 그냥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어차피 원장한테 얘기해봤자 그냥 뭐 인사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거 피해가니까 말자! 아니 그러고 그냥 만드니까 진짜로. 그리고 좀 순수한 애들은 돌아가. 한 1년 하고 1, 2년 하고. 근데 여기서 좀 때 좀 묻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야 어디가 편해? 막 어디가 편해? 뭐 이런 그 월크앤플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에 뭐 이런 것들 원어민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 가장 많이 모이는 웹사이트예요. 그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관입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원장한테 웃으면서 막 이 얘기 해주고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애들이 에이 바보 같은 원장 이러고 뒤에는 욕하는. 근데 자 이거 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웬만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어민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직급을 부여하시고, 예? 영어에서는 우리 학원에서 영어가 네가 최고다. 영어 플레이에서는 영어 코칭에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는 노력해보자. 근데 그 대신 내가 말하면 엄마들한테 안 먹히니까 네가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걔네들 제가 10주 지금 가서 오늘 내일 당장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엄마를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뭐 서로 한번 문자 주고받아 보세요. 여기 30명 중에 3명 이상 안 나와. 싫다고 하는 원어민. 30명이라고 하면 내 하겠다. 얼마든지 줘라. 얼마든지 줘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엄마 언제 만나면 되냐? 너 수업 시간에 이러니까 뭐 이러니까 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이슬을 드신 게 아니라 참이슬을 드셨나 이렇게? 아 그랬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일단 한번 맛을 보세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맛을 한번 본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든 애기건 바뀐다. 자, 원어민은 이걸 못할 거야. 한서연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제 딸의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서연이가 뭐 하는 건 뭐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인정만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근데 딸이 학교에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갑자기 거기 나가야 되는데요. 왜? 서연이다. 아니 서연이는 계속 영어학원을 저쪽에 마포에 저희 집도 마포 쪽이라 그쪽에 뭐 어디?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모두 어학원 다니고 있어요. K 뭐 다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계속 1학년 때부터 학습지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이외에는 접근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 시간에 국어 능력 키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면은 영어는 언제든지 마스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뭐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아빠로서 그냥 언어 행사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가야겠대. 그냥 한번 뭐 경험상 한번 내보내보자. 그게 아니라 한번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모아놨었는데 지금 누가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영어 전문가들. Hello everyone, my name is Luna Zhang. Today I would like to tell you a story about collecting dreams. Please listen carefully. Dream collector. One day was a happy girl. She invented a hobby. All her friends and hobbies, but she didn't have one. Her friend totally liked banana and let's call it off.
very happy when this girl was